안녕 여러분. 오늘은 형법상의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작위범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형법상의 범죄는 무엇이나요? 바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만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행위에는 자기와 부작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의한 범죄를 자기범,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와 부작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형법의 기본 형태이고, 부작위는 자기가 문제로 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것을 부작위가 자기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는요, 96도 51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해서 그를 도피하게 한 때에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분명히 범인 도피죄는 자기범이거든요. 근데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때에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즉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가 기본 범죄이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거기에 보충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판례, 이 판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죄가 우선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거기에 보충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농지 일시 전용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자, 직접적으로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 이것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이 범죄들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예, 직접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공작, 그리고 동행사, 그리고 거기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하고 이 세 배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판례는요, 92도 3334 판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작위범에는 다시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거든요.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로 구성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범하는 거예요. 즉,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퇴거 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 이게 전형적인 진정 부자유범이에요.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도 마찬가지로 진정 부자유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진정 부자유범은 무엇이냐? 자기범으로 규정된 것을 부작위로 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는 분명히 자기범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죄를 자기로 범하지 않고 부작위로 범한다? 이게 바로 부진정 부자유범이에요. 부진정 부자유범. 그런데 부진정 부자유범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있어요. 말하면 자기로 규정된 범죄를 자기가 아닌 부자기로 범할 수 있다. 그를 너무 쉽게 허용하면 자칫 유추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자유범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추가 조건을 요구합니다. 바로 뭡니까? 부자기로 나아간 자에게 자기 의무가 있을 것, 그리고 그 자의 부자기를 자기와 동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는데 형식설이 우리의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이 형식설에 따르면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 그런데 따라서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의무는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적 의무를 우리 통설 판례는 네 가지로 형식적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 계약 기타 법률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 선행 행위에 의한 자기 의무, 사회 상규 또는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에 대한 판례들을 보겠는데요. 첫째, 96도 2551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상 부자유범에서의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는 있다. 말하자면 이 법적 의무의 개념에 이 세 가지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그리고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도 여기에 법적 의무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보겠는데요. 첫째, 이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2015도 680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이 판례의 핵심을 보겠는데 선장은 승객 등 선박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선박 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에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의 태양, 구조 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그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구조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 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구조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렇죠. 선장에게
승객이 선원들이 위험에 처하면 선장에게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조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는 이제 해사안전법이랄지 구선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선장이 승객들이 세월호가 침몰돼 가지고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는 빤스만 입고 제일 먼저 탈출했잖아요. 그 구조 임무가 있는 선장이란 작자가, 그래서 승객들이 300여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에 가라앉아서 수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선장에게는 법적인 구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선장에게는 그 승객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장의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 구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대법원 판례가. 자, 이것이 이 세월호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 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 계약에 의한 주의무, 그 다음에 뭐야? 조리에 의한 자기의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화점의 그 매장 관리 담당 직원이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 이것은 결국 뭐야? 부작위에 의해서 점주들의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법 방지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2003도 4531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장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장급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야? 신의성신의 원칙, 자기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장급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에 따른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잔돈 사기와 관련된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판례예요. 자, 여러분이 담배를 사고 5,000원을 건넸는데 주인이 5만원짜리 받은 걸로 알고 45,500원을 거슬러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담배를 사고 파는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착각해서 초과 잔도를 지급해주면 여러분에게는 초과해서 잔도를 줬어요 라고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의칙상의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처음엔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서 돌릴 줄 알았다.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아니고 점이 잇따르는 행령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판례를 보겠어요. 이 판례는 90도 978 판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또는 위법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당해 사고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죄책을 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하다가 나는 나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와서 날 일방적으로 들이받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나에게는 고의 과실, 즉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를 구조할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운전자를 내가 귀책 사유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죄책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작위와 자기를 돈가치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수지에서 조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은 조카인 을과 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을 불러내어서 미리 알아둔 저수지로 데리고 와서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해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을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깊은 저수지로 빠지게 하고 그를 구조하지 않은 채 앞에 걸어가고 있던 병의 소매를 잡아당겨 저수지에 익사하게 했다. 조카를 무려 2명이나 죽인 거죠. 그랬을 때 판결 요지를 볼게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해 주어야 할 법적인 자기의무가 있다. 법적인 자기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위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한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 즉 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만한, 즉 돈가성이 있는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게 바로 부작위와 자기의 돈가성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놈이 조카 을과 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조카들을 데리고 저수지로 가는데 갑자기 을 조카가 가파른 그 물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수심이 깊은 저수를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니까 그러면 빠진 아이를 구조할 의무가 있지 않냐. 구조할 삼촌에게는 빠진 아이를 구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것은, 그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아이를 물가에 빠뜨리는 자기와 돈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조카 병을 밀어서 소매를 잡아당겨가지고 저수지에 익사한 것은, 그것은 자기에 의한 살인이죠.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부작위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부작위범도 이 법원직이나 검찰직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 시험에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특강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